네, 안녕하세요. 24번째 답업수다입니다. 네, 저는 문학 담당 김열한 기자고요. 뭐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저는 수줍은 이혜인, 쟤는 내가 먼저 했으면 내가 수줍은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수줍은 걸로. 쟤는 수줍은 김열한, 저는 거만한 네. 이혜인 기자입니다. 네, 뭐 어쨌든 지난주에 거만하긴 했죠. 네, 뭐 거만할 만했어요. 지난주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호흡이 괜찮았어요. 좋고, 네. 우리 녹음할 때도 되게 즐거웠고. 네. 그리고 또 막 트위터랑 저희 댓글이랑 이런 거 찾아봤는데 네, 되게 몇 개지만 네. 어떤 분은 동동길 가는데 이걸로 아이디 이걸로 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노유진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되게 정성껏. 네. 나의 이 개그감이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네, 뭐 인정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김열한 기자가 좋아한 네, 에피소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재밌게 느낀 건 다른 사람들도 재밌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있구나 이런 거 진짜 처음에 답업수다 시작할 때부터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린 될 거라고 했죠. 우린 될 거라 했죠. 아직 잘 된 게 아닌데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거라 했다는 게 이게 우리의 한계 거야. 더 이상 안 될 거야. 맞아. 근데 저는 개그 프로를 잘 안 보는데 왜냐면 저는 평소에 저희 카톡 대화하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히 뭐 개그 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카톡대로 하면은 네. 옹달샘 꼴 나는 거예요. 네, 매장 당하. 네, 근데 매장 안 당하고. 당하고 일 잘하시고 계시잖아. 근데 우린 여자라서 안 되겠다. 여자라서 안 되기도 하고 욕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어디 가서 장동민 웃기다 이런 얘기도 못 하겠어. 너무 욕 먹으니까 그분들. 장동민 웃기다. 내가 할게. 역시 웃긴 건 웃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대근 논설 주간의 고민 사연을 다루는 날입니다. 네. 드디어. 네. 이게 내일자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기 전이죠. 그 제가 지면 기사까지 썼어요. 대단해. 지면을 사유한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 이 추석용 콘텐츠를 쓰는 면인데 뭐 공연 전시 이런 거를 모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누가 보나요? 집에서 그냥 떡 먹으면서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하지. 뮤지컬 보러 가고 전시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 말이 때. 그겁니다. 막 길게 막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팟캐스트가 딱 아니냐. 제가 구장을 이렇게 구워 삶아서 지난번에는 취재 때문에 만화를 보시더니 또 이번에는 팟캐스트를 기사화하는. 그래서 뭐 거의 6장이나 주셔가지고 답업수다 얘기를 한 2.5매 정도 쓰고 나머지 저희 경향신 팟캐스트를 막 조금씩 썼죠. 그걸 가리긴 가려야 되니까 위장 크림 바르듯이. 사실 근데 저희 걸 제일 앞에 썼는데 부장이 순서를 바꾸셨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부장이 그래도 네 바이라인인데 너무하지 않느냐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답업수다로 기사도 쓰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홍보했어요. 이대근 국장의 고민이 독점 공개된다. 누가 이 국장 고민을 듣고 싶을까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보다 많을걸요. 몇천 명은 되지 않을까요? 네. 여튼 뭐 김열한 기자의 노고가 담긴 기사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국장 사연을 할 건데 저희가 뭐 이 국장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논설 주간을 하고 계시고 이게 회사에서의 위치를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생각해봤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무슨 님을 떼고 하잖아요. 네.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국장 하니까 약간 그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회사에서 아마 일반 회사로 하면 한 전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무나 상무 저희 입사할 때 편집국장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에게 그냥 짱인 사람이에요. 짱인 사람이지. 네, 사장보다 더 짱인 그런. 그렇지. 네. 맞네. 그럼 일반 회사에서 거의 회장 정도 되는 건가요? 그죠. 우리 말도 못 섞을 그런 사이인데 저희가 그런 분의 고민을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뭐 이게 상담하는 관계다 보니까 또 계급장을 떼고 저희가 또 충심으로 할 말도 다 해드리고 그렇죠. 뭐 막말까지는 아니지만 좀 상담을 제대로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김열한 씨가 이 국장을 우유국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좀 부끄럽네요. 그런 망측한 짓거리를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첫 공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예능 때문에 저의 소중한 사적인 너희들도 불렀잖아. 같이 내가 만드니까 이름. 진짜 버릇없는 녀석. 요즘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뜻이에요. 그 막 우유빛깔 이대들 뭐 이러는 것 같은 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펜신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연을 어떻게? 사연을 저 이국장께서 직접 읽어주실 거예요. 그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국장의 목소리 큐. 예, 제 고민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겁니다. 주말에 제가 꼭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랫동안 하던 건데 무조건 등산을 가는 겁니다. 등산 못하고 월요일날 그대로 출근하면 항상 뭔가 빠지고 손해본 느낌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찜찜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둘째는 책 읽기인데 그동안 읽어야 되겠다고 빌려놓은 거 사놓은 책이 밀려 있는데 밀린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포기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읽어 나가야 하는데 언제 이걸 다 읽을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안일입니다. 제가 이사 간 지 1년 좀 다 돼가는데 아직 여기저기에 쌓아놓은 게 많습니다. 아직 정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내 구두를 내가 닦겠다. 이 단순 노동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남한테 구두 닦는 분한테 구두 닦는 거 안 맡기고 직접 닦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됐는데 딱 2번 제 손으로 닦고 구두를 제대로 못 닦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귀찮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등산이 제일 많은 몫을 차지합니다. 등산하고 나면은 시간을 많이 보내서 나머지 일할 시간이 거의 없거나 시간이 좀 나도 등산하고 나니까 다른 것도 하기가 귀찮아집니다. 토요일만 쉴 땐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루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미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연속 이틀 쉬는 때입니다. 이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간이 2배니까 2배로 밀린 걸 뭘 하겠다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욕심낸 만큼 항상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속 이틀 쉴 땐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엄청 되게 소박한 사연 보내셨네요. 되게 섬세해 그리고. 섬세하신.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하기 싫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우리처럼 게을러서. 그냥. 그러니까 이틀 쉬면 더 스트레스라는 게 너무 웃긴데 제가 뭐 주워들은 바로는 이국장은 항상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서 책 읽고 글 쓰시면 시간 보낸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상은 이런 고민이 있으실 줄 몰랐네요. 되게 욕심이 많으신데 뭐 하나 성공을 확실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매일 구두를 볼 때마다 자책하시며 사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제가 또 고민을 부탁드려서 받았는데 한 30초 정도 실망했어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주말에 뭐 할까는 이게 많은 노동자들의 진짜 중요한 끝도 없는 계속되는 고민이잖아요. 또 혜인 씨랑 저가 막 같이 우리의 남친들을 험담했던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주말에 뭐 하는지 도무지 이 남자들은 대체 생각이 없나 뭐 이런 거였는데 맞아. 하여튼 뭐 매주 끝없는 고민이 주말에 뭐 할까죠. 네. 그렇죠. 근데 김여란 씨는 쉬는 날이 짧거나 뭐 쉬는 시간이 짧을 때 오히려 더 강박적으로 집에서 덕질한 기억이 없나요? 덕질? 그러니까 알차게 내 쉬는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잠을 줄여간다거나 이러면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평일보다 잠이 훨씬 덜 잘 깨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쉬는 시간 4시간만큼은 진짜 알차게 보내야겠다. 막 나를 학대하면서. 그래 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여튼 저도 주말에 그 약간 이국장하고 비슷한 게 되게 건설적으로 보내고 싶어서 강박을 가지고 리스트를 정해놓거든요. 참 어울리지 않게. 가끔 막 그 노트북에 그런 메모장에 써놓기도 하고. 진짜? 소름 안 어울린다. 그리고 막 그 포스트잇에 써놓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저의 우선순위대로 얘기를 하면 뭐 운동, 책 읽기, 기타 치기, 영어 공부, 술 마시기 이 5개를 주말에 꼭 다 하고 싶어요. 술 평일에도 마실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근데 그 5개를 항상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한두 개만 하고 이제 지쳐서 끝나죠. 미드는 안 보나요? 미드요? 네. 미드는 보지만 애초에 리스트엔 없어요. 그건 나쁜 짓. 근데 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보내는 것부터 써놓고 그 틈새 이렇게 본다거나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운동 좀 하고 뭐 데이트하면서 그냥 막 시간 흘려보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주말을 보내곤 하죠. 메비우스에 띄네요. 항상 계속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남친하고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뭐 책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데이트가 아니니까. 그게 끝나자.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저희는 항상 이제 늙은이처럼 산책하고 그다음에 영화 가끔 보고 만화 읽고 이렇게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튼 이런 식의 데이트만 해도 저녁에는 힘이 없어서 쉬어야 되니까 결국 딱 2개 정도밖에 못 해요. 뭐 운동과 데이트 이 정도? 뭐 어쨌든 뭐 저도 뭐 이국장처럼 되게 일단 주말에 등산이나 아니면 좀 빡센 차원의 산책 정도는 해야 좀 개운한 강박이 조금 있는데 되게 건설적이네요 우리. 네, 전에 한번 산에 갔다 이국장 만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때 인왕산을 네. 갔을 때? 네 맞아요. 되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저 올라가는데.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까지는 주말에 꼭 무슨 강의 듣고 세미나도 하고 뭐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막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놓고 살아요. 되게 그냥 매주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사실 뭔가 한 가지라도 이번 주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걸 뭘 정하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틀간 내가 방콕만 해서 책하고 영화만 보고 놀더라도 그것도 미리 계획을 해야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같은 유난 떠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유난 떠는 거야? 아니 저 옛날에 소개팅 했을 때 이거는 진짜 남자친구 또 들으면 동낼 수도 있는데 뭐 잘 안 들으니까 소개팅이니까 뭐 제 사귄 것도 귀에다 아닌데 들으라고 꽂아줘도 안 들어요. 근데 남친도 담배 사연도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근데 이거 본인이 이제 뭐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저한테 없으니까. 근데,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되게 약간 근데 여튼 그 소개팅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주말엔 뭐 하세요? 이렇게 의례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주말에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런 쇼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개 보다가 계속 자다가 또 깬 다음에 누워서 쇼프로 보다가 계속 자다가 뭐 늦은 저녁을 뭐 몰아 먹으면 하루가 끝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러면서 너무 그게 막 저한테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호감 끝. 근데 그거는 그거를 그렇게 한다 쳐도 좀 포장하길 바랐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되게 주말도 열심히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안 하거나 뭐 거의 빡센 산책 이런 걸 못하면 엄청 찌뿌드드하고 막 억울하고 막 내가 내 주말에조차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못 해야 되나 이러면서 네가 안 한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원망스러우면서 막 되게 남 탓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좀 지쳐서 그게 되게 이국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반복해본 저로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심을 좀 부리지 마시고 한 개만 하시라.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근데 뭐 여튼 등산을 하면 한 4, 5시엔 내려오시는 거겠죠? 제가 전에 만났을 때는 9시에 내려오시더라고요. 9시? 오후? 아니요. 아침 9시에 이미 갔다 내려오시는 등산 매니아 한 줄 알았는데 약간 실망이다. 새벽에 6시에 가실 수도 있지. 그렇죠. 일찍 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또 이사하셨다고 들었으니까 좀 다른 데서 더 지금 길게 인왕산 할 수도 근처 안 있고. 사신다고? 네, 그 근처 안 사신대요. 근데 이렇게 9시쯤에 만약에 내려오는 거라면 사실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아유 어때 지금 불량스러워. 근데 아니 그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계획보다 좀 길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 오래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튼 뭐 9시에 내려오시든 뭐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 일에 3시간이 소요된다 치면은 그 계획 시간을 6시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준비하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그 앞뒤로 밥 먹는 시간도 붙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틀이 주어지면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이 주어진다고 32시간이 주어진다 네. 생각하지만 사실 16시간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걸 다 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산에 갔다 와서 좀 저도 많이 갔다 와 봤으니까 좀 늘어지긴 해도 진짜 해야겠다고 맘 먹으면 집 치우고 구두 닦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감히 말하면 그냥 귀찮아서 그러니까 국장이 되게 당연히 저희보다 훨씬 성실하시겠죠. 근데 그냥 그 부분만 좀 게으르신 게 아닌가. 계획이 빡센 게 아니라. 레이지하시다고. 네. 약간 좀 되게 막 소름이 괜찮나 이런 얘기 괜찮겠죠? 안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어쩔 수 그러네? 없이 해주긴 했는데 어린애들이 뭐 말하는 거 관심 없으셔가지고 그럼 더 안 막 들으신다고 해볼까요? 생각하고 해보죠. 네. 근데 언론의 자유를. 자유가 있지. 우리 표현할 자유가 있으니까. 맞아요. 또 사원주주 회사인데. 그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을 하시든지 간에 좀 되게 길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산은 한 번 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하루 종일 힘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산행을 했으니까 아무튼 지치면은 이제 밥 먹고 또 쉬면 5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산행을 했을 경우를 저도 지난주 안산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누워있다가 테레비를 보고 이 국장이 누워서 TV를 보셔? 막 등산하고 와서 힘들어 이러시면서 소파에 이렇게 쩍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상이 안 돼. 돌리면서 동물의 항상 왕국 되게 이런 걸. 정갈하게 딱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 아니 이렇게 70도 정도로 누우실 거야. 몸을 60%만 소파에 걸쳐놓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림 안 나온다. 그렇게 누우신 다음에 네. 동물의 왕국은 뭘 하지? 이러면서 동물의 왕국을 보시다가 하이에나가 뛰노는 걸 보시고서는 이렇게 거기에 몰입해서 보다가 2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그러면은 찜찜하게 하루가 끝나잖아요. 초저녁 어두워질 때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맞아요. 막 내가 오늘 한 게 없는데 그래서 또 등산만 그렇게 해도 하루가 가는데 국장의 하이에나를 본다고. 하여튼 국장은 이제 주 이틀 연속으로 쉬는 게 아니시니까 이런 등산을 딱 토요일은 등산 이렇게 하면서 사이클을 뭔가 규칙적으로 짜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저 보통 주육일 하실 것 같아요. 주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시간이 빠듯해지면서 좀 못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시라. 욕심이 너무 많으시다. 포화편이란 말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포기하면 편하다. 포기하면 편해. 저는 그럼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 평일 아침 같은 때 좀 일찍 나오셔서 아니면 마감 후에나 점심때나 회사 근처 인왕산을 1-2시간 걷고 오시면 좀 등산 욕구를 평일 산책하고 걷기로 분산을 시키고 주말을 다르게 쓰는 건 또 어떨까 또 싶은데요. 주말에 등산을 평일로 조금 분산하고 좀 더 가볍게 하고 주말엔 하지만 어떤 일에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일 운동과 주말 운동은 다릅니다.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전 주말에 한껏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해서 운동을 막 몸을 혹사하면서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막 20km 걷기 이런 것도 막 계획에 넣어놔요. 20km 걸으면 5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어요, 항상. 20km 걷기. 막. 그래서 지난주에 남친하고 8km 걷기 하는데 계속 8km를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8km야? 8km 이래서 너무 적어 이랬더니 근데 항상 느낀 건데 그 남친이 낙오돼요, 항상. 뭔가 맞아요.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다들? 지난주에는 남친 거의 탈수 증상이 와가지고 진짜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남친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여기 목에 맥 짚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항상 손 대면서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허약하지? 나는 남친만 그런 줄 알았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튼튼한 거 아닐까요? 너무 끌고 다니나? 근데 여튼 그렇게 저는 막 운동을 주말 운동은 집중해서 하루를 좀 반나절이라도 털어서 하고 싶은데 아마 유국장도 그런 약간 강박 수준의 등산에 대한 그런 애정이 아닐까. 그러면 못 바꾸지 않을까요? 평일로? 그래요. 사실 몸에도 좋고 하면 좋은 거니까 나쁜 강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등산 문제와 다른 것들을 다른 등산만 문제가 아니죠. 이건 아예 좀 다른 문제를 그 국장이 두 개를 결합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간 지 거의 1년 다 되도록 정리를 못 하셨다는 거는 지쳐서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실. 그 아예 다른 문제인데 사실 이제 가족들이 또 치워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 거는 아마 본인의 서재 얘기나 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서재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포인트인데 뭐 시간이 나면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집안일을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마음의 짐이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부터 딱 해치우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게 쌓이면 큰 것도 하기 싫어요. 정말 현명한 충고네요. 저희가 이국장께. 진짜 삶의 지혜지 이게. 근데 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충고하면서도 너무 웃겨. 그래서 연휴 같은 때 반드시 뭔가 해치운다는 식으로 뭐 하나를 잡아서 하고 이제 과업을 하나 덜어서 마음의 짐을 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이 계속 많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찝찝하죠, 계속. 근데 저희가 사전 회의 때부터 계속 한 얘기인데 내가 왜 흠잡을 데가 없는 이런 분의 고민을 내가 왜 상담해야 돼요? 내가 감히 제가 집은 훨씬 쓰레기 시궁창 같을 건데 왜 제가 이국장 집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상담가니까요. 돈까지 받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죠. 그럼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 팟캐 녹음비를 주는 게 이국장의 컨설턴트 비용이군요. 네. 그러면 이국장은 공짜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컨설팅을. 유료 컨설팅을. 네. 그렇죠. 또 케이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또 이게 사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막 사모님이 막 되게 뭐 좀 하지 막 이렇게 말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말 잘 안 들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저희는 까마득한 후배잖아요. 그래서 선배시니까 입장에서 우리랑 약속을 하면 뭔가 좀 지켜야 됐던 강박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정해드리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 나가는 주말인 10월 3일 개천절에 정리를 먼저 하세요. 이번 주는 등산하지 마시고. 그렇죠. 데드라인을 저희가 정해드리기로. 네. 이미 저희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가 요청을 요청했지. 어쨌든 저희의 그 조언을 따라서 행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인증도 김여랑 기자한테 찍어서 보내나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면은 서재일 인증입니다. 찍어서 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희가 그 방송이니까요. 방송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지. 평소에는 엄청 경애 마음 깊이 진짜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 나 이거 듣고 나중에 선배들한테 소문나서 진짜 막 너무 버릇없다고 그렇게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미 났어. 괜찮아, 너 이미. 아니 그 김여란 씨 자리에 제가 놀러 갔는데 우리 그 지난 사연의 모티브를 준 그 선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내 사연을 열심히 뭐 상담했다며 내가 들어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지 마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 내가 매일 들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돼. 근데 약간 이제 꼭 선배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잘 그 얘기했죠. 모티브일 뿐이니까. 네. 근데 여튼 제가 정리정돈 팁을 그래서 이국장을 위해 효과적인 거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비록 제 집은 시궁창이지만 거의 막 쓰레기 하차장 수준에서 지금은 약간 거기 개인 쓰레기통 수준으로 됐거든요. 제가 옛날에 혜연씨 집 가봤는데 되게 깨끗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더 깨끗해요. 이사하고. 네, 근데 깨끗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정돈 팁을 얘기해 주시면. 얼마 전에 제 남친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되게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뭐 혜인이는 모두 되게 잘하잖아. 비록 정리정돈은 뭐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너무 뭐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정리정돈 잘 못해? 막 이랬더니 막 우물쭈물하면서 아니 혜인이는 집이 조그마니까 치우기 환경이 여의치가 않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으면 더 좋지 치우기. 아니에요. 그거는 큰 데가 더 좋아요. 네, 뭐 어쨌든 이국장. 네, 그래서 팁을 좀 빨리 알려줘요. 이국장 얼마 애타시겠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효과적인 게 노래를 두 곡을 틀으시거나
아니면 그 노래 틀기 힘들면 부르시면서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한 8분에서 10분 되겠죠? 노래 부르. 네, 뭐 상록수 같은 거 부르시면서. 이국장이 또 노래가 유명하지 않나요? 그럼요. 노래를 이렇게 균일한 톤으로 네. 이렇게 뽑으시는 걸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래를 두 곡을 부르면서 혹은 틀으면서 그게 끝날 때까지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딱 10분만 딱 그 정도. 그렇게 정도? 하면은 책상 정리 조금 뭐 음.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해봤자 구두 한 짝 닦기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아주 작은 목표로 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전에. 근데 중요한 게 그 10분을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겨서 더 넘으면 하기 싫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하면 집이 조금씩 깨끗해져요. 되게 근데 약간 좀 진심으로 되게 좋은 팁 같아요. 진짜 제가 그렇게 해서 효과 많이 봤거든요. 어디서 배웠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제 남친이 알려줬어요. 역시 사람 잘 만난 사람이 인간이 되지. 집요정. 제가 맨날 집요정이라 부르거든요. 우리 팀의 집요정이야 이러면서. 네. 남자들이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막 정리를 지금 거의 고모가 해주셔서 저 안 하긴 하지만 한번 맘먹고 막 되게 다 치우려면 1-2시간 걸리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1시간 지나면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고 맞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혜인 씨 말처럼 나눠서 해보자.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10분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거 오늘 뭐라도 한 개 내가 꼭 버린다 이런 마음을 저는 포스트잇에 써놓거든요. 네. 뭐라도 한 개 버리기. 그러면 되게 좀 짱이다. 이것도 집요정이 알려주신 거야? 집요정이 제가 응용한 거 이거. 그래서 뭐라도 한 개 버리겠다는 마음이 들면 하다못해 코푼 휴지 하나라도 찾아서 버리거든요. 그게 왜 밖에 있죠? 쓰레기통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를 막 풀었을 수도 있지.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를 버리면 이제 버리고 싶은 게 보이면 뭘 버릴까 궁리하다가 정리정돈도 하거든요. 되게 구체적인 팁이고 국장이 또 뭘 버릴지 고민하시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또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면 또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서 국장 집에 가서 아니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 버려야겠다 목록을 한번 만들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막 청소업체처럼 너가 말하면서도 웃긴 것 같은데 우리가 해드릴까? 그러면 미친 척하고 이 상담을 할 필요 없는 상담을 계속 해보죠. 구두 닦기에 집착하시는 거를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등산이 아무리 6시에 끝난다고 해도 구두는 닦을 수 있죠. 이건 6시에 끝나도 별개의 문제예요. 집안일과 구두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등산을 아침에 가지 말고 좀 늦게 가시는 거 좋겠다 생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6시간 정도 좀 산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하지 말으셔야겠네. 집안일을 하려면. 그게 아니라 이걸 지금 하면서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줄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주는 뭐 늦게 4시쯤 가서 6시, 7시 내려오거나 좀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짐을 더 얻는 게 어떨지. 먼저 소소한 집안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등산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강박이 있는 인간은 항상 하는 시간에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로 운동, 등산을 또 강박적으로 하기 제일 때문이죠. 더울 텐데 왜 그때 가시지? 왜냐하면 늦잠 주무시니까. 너무 늦잠이라니 이국장. 너의 그 완벽한 우국장님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책 읽고 등산하실 거를 생각했지만 맞아. 사실 우리 모두 휴먼이라는 거. 나보다 늦게 일어나시잖아. 그 이국장을 우상화하지 마. 이상한 애입니다. 자, 여튼 근데 어쨌든 그냥 뭔가 행동이 바뀌어야 이 국장의 습관도 바뀌고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왕 강박 가지신 거 등산은 그냥 하시고 아무래도 그거 하나 하면 집안일은 잘 못하는 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력 관리도 하셔야죠. 국장이. 그래서 구두를 포기해라 이렇게. 뭐 그래요. 근데 이제 혜인 씨는 구두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책 읽기를 포기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신문 기자에게? 뭐 혜인 씨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죠. 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청 읽는데 많이 읽죠. 근데 사실 이 국장도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실 건데 왜 쉬는 날까지 그런 강박을 갖고 계신지. 멍청한 기자 되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국장이 쉬는 넘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면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또 우상한가요? 또 우상하고 있네. 근데 사실 굳이 책을 읽어서만 어떤 현명함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뭐 본인 돈이 좋아서 읽으시는 거겠지만 사실 왜? 네가 말하면서 웃기지 않냐? 왜? 멍청한 사람이 무슨 되게 현자한테 공부 안 해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너무 웃겨. 아니야. 야, 책 속에만 그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너무 좀 오래된 의무감, 습관 같은 거에 좀 올가매고 계신 게 아니니 스스로를. 네. 우리는 기사 쓸 때 머리 쥐어뜯고 막 돌아다니고 과자 먹고 네. 그러면서 겨우겨우 무슨 변비 환자처럼 글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주제에 되게 고매한 태도로 척척척 글을 쓰시는 그 현자한테 무슨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책을 읽는 것만 있죠. 누구한테는 다 배울 건 있다고 했어. 국장님 우리한테 배울 게 있으실 거야. 웃겨. 근데 제 아까부터 주장하지만 강박이 있는 인간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 책도 다 읽으셔야 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책을 못 읽는 거는 못 읽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쌓여서 읽는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책을 한 권 읽을 때 한 권 다 읽어야 한 권을 새로 사시기로. 그러니까 사놓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막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돼. 한 권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이제 김연아 씨가 국장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려도 이번 주엔 안 됩니다. 내가 책을 읽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국장에게 주세요.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좀 공감하네요. 저도 막 이거 재밌겠다고 책을 쟁여놓지만 그건 절대 안 읽게 되죠. 예. 맞아요. 그리고 새 책이 아니면 더 안 읽게 돼요. 내가 읽고 싶어 샀어도. 그러니까 저는 결국 국장도 되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본인도 모르지만 책을 읽기 싫은 게 아닌가. 그러면은 경향신문의 논설 주간이 책을 엄청 읽기 싫어하시는 분인데 억지로 책을 읽고 계신 거라고 지금 감히. 그렇군요. 근데 뭐 혜인 씨가 그런 좀 독서에 책 많이 읽는 혜인 씨가 그럴까요? 예, 좀 독서의 정부체난 습관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미친 척하고 그 독서 습관을 네. 저보다 한 수천 권은 더 읽으셨을 국장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책이든지 이제 한 권을 이제 책장을 쭉 보면서 그날 느끼는 대로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책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책을 살 때 먹었던 그 설레는 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책을 한 권 골라요. 그래서 딱 한 챕터만 읽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걸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한 챕터만 거기서 읽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두 챕터까지 읽으시는 겁니다. 정말 상세하네요. 네. 혜인 씨가 지금 이대근 논설주가 함께 독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변비 환자처럼 글 쓰는 제가 네. 그 고매한 이국장에게 그래서 그럼 그 한 챕터를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애정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읽으시는 법이 있고 모든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무슨 강사 같네요. 그렇죠. 스키밍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책을 쭈룩쭈룩 20분에서 30분 정도 정말 훑어보듯이 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책을 또 따로 고르셔서 그런 책은 얼른 읽고 다른 책장에 꽂아 놓으시면서 난 이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이국장이 막 할 거 생각하니 너무 상상하니 너무 안 하신다 생각하고 일단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책 계속 포기하라고 하고 싶은 게 굳이 읽어야 될 책 진짜 별로 없거든요. 저는 책 말고 좀 다른 재밌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50대시니까 이게 노후가 뭐 돈만이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인데 좀 안 해보신 거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보고 싶은데 스포츠 댄스 뭐 지루박 같은 거나 예를 들어 뭐 또 그 뭐죠 뭐 많잖아요 재즈 댄스가 아니라 아틴 댄스도 있고 되게 하면 되게 멋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국장이 계속 해보죠. 그런 것도 좀 배우시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왕자의 게임이나 하우스 오브 카드. 드라마. 네, 드라마도 있고 소설도 있죠. 그렇죠. 세상에 좀 정치 문제 말고도 재밌는 게 많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아까부터 책을 읽지 말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근데 막 그 황현 선생님, 고종석
선생님 우리 칼럼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막 재밌게 감탄하면서 보시는 그런 콘텐츠예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독서를 약간 덜 하시면서 그러면 이 파일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USB를 안 가져오셔도 그냥 받으러 이렇게 이혜인 씨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시면 제가 해가지고 바로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책은 뭐 어떻게든 읽으시라 하고 그거부터 보시라. 네, 진짜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든 게 책 등산을 그렇게 오래 하시면 책과 등산을 결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가서 산에서 좀 쉴 때 읽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괜찮네요. 네. 저는 산에 가서 그냥 일 없이 그냥 막 족발 먹고 술 마시고 막 누워있다 내려오는데 근데 그렇게 시간 보내면 되게 좋거든요. 행복하고. 근데 국장은 책이 좋으시다니까. 네,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맞아. 그리고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어디든지 좀 나가서 읽는 게 좀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회사에서밖에 안 읽어요. 아, 그래.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 카페 가서도 읽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중년 남성이 어디 카페에 가서 혼자 책을 읽는 건 좀 흔치 않으니까 어색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재나 어떤 컴컴한 방에서 정자세로 읽는 게 책이다 보니까 그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자유를 허락하면서 등산을 스킵하고 중턱 같은 데 올라가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풀이나 초록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평지에 가서 책을 읽다 오셔도 좋을 되게 것 같다.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국장의 강박인 등산은 꼭 하시되 집안일은 10분만 하시고 구두 닦는 건 포기하면서 남에게 닦아달라 하시라.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들은 저의 옛날 소개팅남처럼 주말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보내잖아요. 근데 국장은 그런 기쁨을 전혀 모르고 자꾸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하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막 아무 일 없이 하면서 그러니까 지내는 그런 느낌을 즐거움을 못 누리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등산 그렇게 오래 하시면 등산만으로도 또 뭐 즐거울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는데 몇 주 전에 거의 처음으로 주말 동안 이틀 내내 집에 있으면서 산책 잠깐 한 거 말고는 계속 왕자의 게임 소설 보고 졸리면 자고 막 요리도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남친도 안 만나고 근데 뭔가 그게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장도 감히 말씀드리면 좀 비워야 채워진다는 걸 이국장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는군요. 맨스플레인이 아니라 뭐죠? 우리는 쩌리스 플레인. 우리 쩌리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딴 얘기인데 저는 사실 국장 사연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 이게 아마 평일에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거는 아까 저희도 막 노후 얘기했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때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분이 아마 사모님이실 텐데 또 회사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10년 안팎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제분도 평생 보실 거고.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는 보통 상사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둔 부하 직원이라거나 누구한테 가족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김연아 씨는 그런 상식 파괴를 하면서 국장한테 가족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언과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국장 가족관계랑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결혼도 안 한 김연아 씨가 역시 대단해. 항상 저는 뭐 다 맞는 말 이런 생각해요. 저는 맞는 말만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하고 정말 좀 이렇게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따님 안 되면 외동딸이신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근데 여튼 따님이 뭐 공부하느라 바쁘면 이제 사모님이라도 그래서 좀 제가 영화 아빠랑 친해지면서 생각한 건데 친해질 때 되게 제일 편하고 쉬운 게 영화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 막 좀 되게 어색해서 토할 것 같은데 이게 영화를 본다는 건 나랑 이렇게 그 사람 같이 앉아 있어도 따로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표 끊어서 가는 순간까지만 참고 그거 보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 굳이 대화를 하거나 밥 많이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런 라포가 형성되면서 좀 라포가 뭐랬죠? 친밀감. 네, 사회학과 안 나와서 모르는 거예요? 혜인 씨는 사회학과 안 나왔잖아요.
저는 책 그래도 많이 알지. 읽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분들이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전문가들 문제예요. 어려운 말 쓰고. 여튼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유대 의식을 형성하시고 그 국장은 또 공부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영화를 좀 적당히 어려운 거 보면 너무 막 상업 영화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럼 본인도 되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억지로 어울리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자기 개발하러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님이나 부인과 함께 이제 하는 거죠. 그래 그럼 10월 3일에 이번 주는 뭐 따님이나 사모님 둘 중 한 분과 같이 요새 재밌는 게 홍상수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네. 그거를. 왜냐면 저희 숙소 때 이국장이 그때 막 북총 방향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걸 어떻게 봤냐 자기는 뭐 이해가 잘 안 되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산은 아예 안 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 산책 한 1시간 정도로 대체를 하시고 네. 그러면은 근데 집을 이사하셔가지고 시네큐브 표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드리는 걸로 해서 다른 걸로 가져와. 국장택 근처 걸로. 그냥 추천만 해드려도 되지. 보실 돈은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표도 드리려고 그러니까 표도 드리려는데 이사를 가셨다고 해서.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김연아 씨 홍상수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는데 이 국장은 그 찌질한 남자들이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없어. 물론 이건 우리 너무 불경스럽게 가는 것 같은데 제 말은 알 수 없는 부분은 알 수 없는 걸로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감히 또 이렇게 재단에서 수습이 안 되네. 그렇죠. 물론 저 상상이 안 되죠. 홍상수 영화 나오는 그런 찌끄레기 같은 남자들과 감히 또 저희의 이 국장님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튼 이제 영화표를 드리든 안 드리든 다른 영화라도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해야 한다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뭘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은 정도는 돼야겠지 않냐. 뭐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말하는 거예요. 잘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엄청 잘 지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문자로 이미 영화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것도 생각했어요. 뭔가 토요일에 사모님을 요리를 좀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국장은 좀 전통적인 뇌생남과시잖아요. 뇌가 그렇죠. 섹시한 남자. 근데 요새는 그게 좀 지고 요생남이 뜨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저희가 바라는 걸 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있어요. 국장은 내생남 대신 요생남을 하시라. 책 읽지 마시고. 그렇죠. 네. 이주의 책과 영화 에베레스트. 그럼 오늘은 국장이 10월 3일에 보실 영화를 저희가 예인 정했습니다. 씨가 추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고민 해결에 도움된 영화보다는 저희가 사실 다 도움 될 얘기 너무 잘해드렸어요. 그렇죠. 이대로만 실천하면은 맞아요. 이거 이거 정말 답이 있는 고맙습니다. 있는 상황. 답합시다. 이렇게 카톡 이게 오실 유일하게 답이 있는 상황이었어. 진짜 유일하게 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지나고 한 편 보시라. 그래서 요즘 재밌는 게 많은데 뭘 해야 할까 하다가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영화 에베레스트를 추천합니다. 네, 제가 등산 영화냐고 물어봤더니 혜인 씨가 되게 황당해하더라고요. 등산 영화 맞지 않나요? 뭐 블록버스터나 뭐 그렇게 표현하지. 그거 등산 영화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등산 영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을 그때 마법 영화야?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 같아가지고. 근데 뭐 이국장은 산을 좋아하시니까 이 영화를 보면 아마 등산을 더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산에 가는 대신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겠네요. 10월 3일에. 그렇죠. 그래요. 그럼 에베레스트 사실 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누가 다치고 약간 뭐 감동 스토리 뻔한 거 아닌가요? 그 별 내용 없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 재밌어서 내일 한 번 더 아이맥스로 시사회 때 봤지만 또 보려고요. 이거는 무조건 아이맥스로 봐야 됩니다. 3D예요? 3D였던 것 같은데. 헷갈려 그게? 네. 안경 쓰고 봤어요. 안경 쓰고 봤으니까 아이맥스는 3D지. 원래 안경 안 써? 아니구나. 아닌가? 헷갈리네. 헷갈려. 여튼 채피디님 아이맥스로 보세요. 아이맥스로 보시고 제가 대기업을 홍보해주기 싫지만 그 큰 스크린으로 봐야지 좀 산을 오르는 것 아이맥스 비싼데 네가 어떻게 못 해드리니? 아이맥스? 예매 어떻게 안 되니? 국장을?
뭐 국장이 그럴 돈도 없을까? 어이없네. 그래도 만약에 따님이나 부인 사모님 같이 가면은 하나 2만 원인데 막 저도 5, 돈 6만 내고 원이잖아. 봅니다. 저도 돈 혜인 내고. 씨 왜 카드 있잖아.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치사하게 아이맥스는 제외해놨습니다. 대박. 그렇지만 그래.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영화 이제 담당이니까 영화를 네. 볼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여튼 그러니까 이 영화는 누구나 잘 알듯이 실화인데,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었는데 에베레스트를 거기 가면 상업 등반팀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까지도 오를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셰르파의 도움을 받아서 잘 갈 수 있게 체계적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 돈만 많으면 셰르파 셰르파를 막 되게 부려서 막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그렇죠. 혼나겠다. 산악인들이 막 듣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지만 몇 명이나 오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무려 3,000명. 깜짝 놀랐어요. 60년 그래요? 동안 3,000명이 올랐대요. 전 생각보다 되게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저는 아직도 에베레스트는 손에 꼽게 등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튼 이게 1996년에 에베레스트 오른 등반팀의 이야기인데 1953년에 세계 최초로 텐징 노르게이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1992년에는 뉴질랜드인인 롭 홀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면 올라갈 수 있는 상업 등반 팀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영화에 그때 6만 5천 달러를 내면 올라갈 수 있게 했다. 그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 일이니까 당시 돈으로 뭐 1억도 넘는 가치 아닌가. 1억 맞나요? 6만 5천 2배 정도로 치면 몰라, 계산이 잘 안 돼요. 뭐 아무튼 많이 1,000만 원인가? 아무튼 많이 내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쫓아서 영화 속에서 이제 제이크 질렌할이 연기하는 스캇 피셔라는 실존 인물이 팀을 또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막 상업팀이 막 생기면서 그 1990년대 말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이제 막 올라가려고 온 사람들로 이제 북적북적거리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산을 올라가고 뭐 그렇죠. 뭔가 의지와 불굴의 산악인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딱 한 2-3달 걸려서 오르는데 뭐 한 좀 낮은 지대에서 훈련 같은 것도 하고 막 오르는데 적응하고 막 이러면서 낑낑 오르는 과정으로 끝. 별로 스토리는 근데 왜 없고.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건데 이렇게 김연아 씨나 저나 보통 산악 영화 하면 감동 스토리로 막 다 이겨내리 막 이런 감동보다는 뭔가 되게 엄청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막 그거를 어떻게 막 인간의 이겨내고 의지, 감동 팔도 예를 들어 하나 자르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르는 집배원도 있거든요. 1억 내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목적이 없고 그냥 막 산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존 크라카워라는 기자가 동행을 하고 이제 그 사람 나중에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이 책의 그런 원본이 뭐라 해야 되나? 그게 되는 그런 책도 내거든요. 영화의 그 다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여튼 근데 그 사람이 영화 속에서 왜 산을 오르냐 이렇게 막 그 인터뷰에 그 핵심을 뽑아서 기사 쓰려고 질문을 하는데 그냥 저기 있으니까 이러면서 다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산악 영화였으면 빠바바 웅장하고 장엄한 빠바바 이러면서 말을 점점점 하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거 네가 지금 만든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딱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크라카워의 펜이 떨린다. 막 그러면서 그런 거 하면서 막 울었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저기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다 되게 진취적이고 멋지게 안 나오고 막 멍청하게 산에 도전하는 것처럼 막 겁 없이 덤벼드는 이런 어리석은 느낌도 나거든요. 좀 사실적이고 좀 담백하다는 그런 거네요. 이거 들으니 좀 뭔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좋고 그 영화 찍는 것 자체도 알프스랑 히말라야에서 현지인들 촬영을 했는데 감독도 자기 찍기 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해보고 그 주연인 제이슨 클락도 영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막 올라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화 되게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보면 산을 진짜 오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남친이랑 그 연희동의 안산 그 나타나다는 산 엄청 힘들었는데 반지의 제왕 나온 산처럼 그래서 7km, 8km 정도 올랐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정말. 안산은 편한 산인데 안산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도 되게 나중에 언젠가 히말라야를 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요원하죠.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러면 김연아 씨 이 영화를 꼭 봐야 돼요. 꼭 봐요? 거기에 김연아 씨처럼 겁 없이 도전하는 하루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막 손가락도 잘리고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아무튼 그걸 꼭 봐야 돼. 김연아 씨는 그 이상한 그 도전 의식을 떨치기 위해. 네, 알겠습니다. 관심이 생기네요. 얘기를 들으면. 네, 한번 봐보세요. 네, 오늘 방송이 좀 길게 했어요. 저희가 네. 특별히 이국장의 사연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재밌었을까요, 남들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약간 근데 잔잔한 뭔가 웃음이 있죠? 그렇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뿌듯합니다. 네. 감히 상사의 고민을 상담하고 제가 성대모사를 한 거는 조금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웃기려고 했다는 것을.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뭔가 겁내는 것도 약간 이제 웃기려는 포즈지. 사실 이대훈 국장은 왜? 저는 진짜 겁내요. 아 그런 거야? 네. 아니 이대훈 국장께서는 뭐 이런 걸로 막 되게 우리를 저하실 찍고 막 그럴 분은 아니시니까. 사실 그런 소인배가 아니시지. 대인배이신데. 그렇죠, 그렇죠. 막 와서 녹음도 해주시고. 맞아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원컨대 청취자를 다 우리 걸로 끌어오는 겁니다. 단원컨 댓글창 가서 쓰려고요. 네. 이번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대훈 국장 출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저희의 팟캐를 팔아먹기 위해서 역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대근 국장이 어떤 사람일까 해서 단원컨대만 듣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런 저급한 팟캐 따윈 못 듣겠다 하면서 격식 있는 곳을 옮겨가야지. 근데 어차피 그런 분들은 애초에 우리 걸 안 듣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하긴 여태 해온 걸로도 이미 다 들어주셨다는 것은. 네. 아무튼 이제 뭐 내일부터 추석인데요. 네. 이미 들을 땐 다 잘 지내셨겠네요. 맞아요. 갔다 오셨겠구나. 뭐 많이 먹은 거 운동해서 열심히 빼시고 네, 다시 산에 다녀오세요. 네, 산에 다녀오시길. 그럼 25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둘째,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사놓은 책들이 밀려있다. 이런 책이 너무 많이 쌓였다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읽기 시작해야 한다. 너무 귀엽게 쓰셨어. 셋째, 집안일을 해야 한다. 이사 간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정리정돈을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식아. 이렇게 읽으시겠지.